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역시 윤민파우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책을 수업할 이 책의 저자 이주빈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4단원 함수와 그래프 단원의 첫 번째 이제 소단원이죠. 1차 함수와 그 그래프고요. 문제 번호는 779번부터 985번까지 상당히 문제량이 좀 많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자, 유형은 1번부터 유형 33번까지. 유형은 3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와, 문제가 거의 200개가 넘네요. 자, 어쨌든 내용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함수의 뜻. 함수가 뭐냐에 관한 이제 내용이겠죠. 자, 함수. 함수는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이때 y를 x의 함수라고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일단 표현은 y는 fx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f는 이제 영어로 펑션, 펑션이 이제 함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ex라는 식이 있어. 자, 그럼 우리 이 녀석을 어떻게 fx는 ex 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왜? y랑 fx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y 대신에 fx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함수란 거는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뭐 밑에 지금 예를 든 거 fx dx, 즉 y는 ex 같은 경우에는 x가 1이면 2 곱하기 1은 2. 그래서 y는 2가 되는 거죠. x가 2가 되면은 2는 4. 이런 식으로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결정되면 우리는 이거를 함수, 특히 y랑 x 표현되면 이때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뭐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거의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값. 자,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 즉 fx의 값을 x에 대한 함수값이라 한다. 즉 y의 값 또는 fx의 값이 함수값이다. 밑에 예시 보면 방금 내가 들었던 예시랑 똑같은 거죠. fx는 ex에서 x가 3일 때 함수값은 f3. F3이라는 걸 뭘 의미한다? x에 3을 넣었다는 뜻이니까 2 곱하기 3은 6. 즉 6이 x가 얼마일 때? 3일 때의 함수값이다. 즉 y의 값 또는 fx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3을 넣었으면 f3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뭐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뭐 x 넣어서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 값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함수값이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내용, 1차 함수의 뜻이라 되어 있죠. 자, 함수 y는 fx에서 y가 어떤 형태냐면 ax 플러스 b 형태인데 이때 a, b는 상수 그리고 a가 0이 아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즉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어지면 우리 이 함수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1차 함수.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y는 ax 플러스 b 형태. 이때 중요한 거 a랑 b는 상수 A, B는 상수, 숫자, 뭐, 쉽게 얘기하면 숫자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A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의 형태. 자, 그럼 왜 A가 0이 되면 안 되냐? A가 0이 되는 순간 0X. 0X란 거는 0과 X를 곱하면 얘는 그냥 0이 돼버리죠. 즉, X가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하면 x도 있고 y도 있어야 되는 게 함수인데 x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밑에 예시 있죠? 그게 중요한 거 1차식이 돼야 돼요. 1차식. 즉 x가 이렇게 1차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뭐 2x제곱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2차식이 되는 거죠. 2차식. 그리고 또 어떤 형태?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x분의 1 x가 이렇게 분모 있는 형태 역시 1차가 아닙니다. 분모 있으면 우리는 1차라고 안 부르죠. 고등학교에서는 이 녀석을 x의 마이너스 1차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차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요.
그래서 xy가 다 1차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1차 함수로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뭐 예시 있죠? y는 x, y는 2x 빼기 1, y는 3분의 x 플러스 5, 다 1차 함수. 분수 형태일 때 분자 있는 건 괜찮죠? 왜? 3분의 x 의미는 3분의 1과 x를 곱했다는 뜻이니까 x는 1차 형태로 있는 거니까 괜찮고요. 하지만 분모 있는 형태, x분의 1이라든가 그 두 번째,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즉 x제곱, 이때부터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1차가 아니에요. 제일 높은 차수를 보고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x 세제곱 했으면 그때부터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y는 1, 역시 1차 함수가 아니죠. 왜? x가 없으니까. x가 1차로 있어야 우리 1차 함수가 부를 수 있는데 x가 없으니까 1차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y는 a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도한 직선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차면 무조건 직선의 그래프 나옵니다. 1차면 직선. 직선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되죠. 어떻게? AX에, 원래는 Y는 AX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AX가 뒤에 B만큼 더했어. 그럼 값이 B만큼 더 커진다는 거죠. 누구 값이? Y 값이. 원래 기존에 있던 AX일 때 Y 값보다. 이게 커졌으니까, B만큼 커졌으니까, B가 더해졌으니까 B만큼 올라가거나 B만큼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B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커진 거죠. 양수값만큼. 그러니까 이 양수 B만큼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Y축의 음의 방향으로. 왜냐하면 B가 음수면은 수학에서 음수는 깎인다는 얘기니까 그 깎인 것만큼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가 바로 y는 x라는 1차 함수인데 자, 만약에 내가 y는 x에다가 플러스 2를 했다. 자, y는 x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 y 값은 1이 나오거든요. y는 x 같으니까 2일 때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1 넣게 되면 얼마 나오죠? 1 플러스 2는 얼마? 3이 나오겠죠. 자, 2를 넣게 되면 2 플러스 2는 얼마?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물론 0 넣게 되면 0 플러스 2는 2니까 여기 2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 점들을 다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만큼 커지니까 그 커진 만큼 높아지는 형태의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다. 그럼 역시 어떻게? 이 녀석 기준으로 마이너스 2만큼 깎인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1을 넣더라도. 얘는 1 넣었을 때 1이지만 얘 같은 경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왜냐면 이만큼 깎이니까 얘는 2 넣었을 때 2지만 얘는 1을 넣게 되면 2 빼기 2는 0. 2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점도 연결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 붙는 숫자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언제 올라가느냐? 이 뒤에 붙는 값이 양수일 때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이 뒤에 붙는 값이 음수일 때는 그만큼 내려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1차 함수 y는 a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 뒤에 붙는 게 없으면. 왜냐하면 y는 ax 같은 경우에는 x에 뭘 넣게 되면 0을 넣게 되면 0 곱하기 a는 무조건 0이겠죠. x가 0일 때 y는 0을 나온다는 겁니다. 0, 0이 뭡니까? 원점이죠. 그래서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일 때? 뒤에 붙는 게 없는 y는 ax 이런 형태일 때. 자, 그리고 이 y는 ax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두 가지가 있죠. A가 이거 오타네. 이거 오타입니다. A가 0보다 클 때. 자, A가 0보다 크면 직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커지는 형태 나와요. 오른쪽 위로. 반대로 이 X 앞에 있는 A가 음수면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직선이. 이건 너무 쉽습니다. 직접 그려보면 돼요. 어차피 직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 X가 0일 때만 0. 일단 원점 지날 거고요. X 1 넣게 되면 Y 값은 2가 되겠죠. 1 곱하기 2는 2니까.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2는 4. 그래서 이러한 점을 지나는 직선에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오른쪽 위로 커지는 형태죠. 반대로
y는 얘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좀 예쁘게. y는 마이너스 2x. 자, 얘는 x 1을 넣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2를 넣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니까, 그리고 0을 넣게 되면 0.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x 앞에 붙는 숫자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x 앞에 붙는 숫자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직선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에 붙는 숫자들, 이 식 뒤에 어떤 숫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직선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 또는 내려가는 형태 나온다는 얘기고요. 알겠죠? 별거 없죠? 그냥 단순하게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 x절편, y절편.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첫 번째 x절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합니다. x축과 만나니까 x절편이야. 자, 이걸 단순히 얘기하면 그 1차 함수의 y값이 0일 때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y가 0일 때 x값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뭐 당연히 반대겠죠. x절편이 x축과 만난 점이었으니까 y절편은 y축과 만난 점이겠죠. 근데 y축과 만난다는 거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0일 때 y 값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더라. 여기는 x축, 얘는 y축. 그래서 x축과 만난 게 여기고요. y축과 만난 게 여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 만약에 얘가 뭐 마이너스 1, 얘가 뭐 2, 그러면 이 직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1, 이 직선의 y절편은 2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x축과 만난 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만나니까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절편 마이너스 1. 그리고 참고로 왜 x절편은 y가 0일 때냐?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 0, 1, 2, 3 이런 모든 점들은 1,0, 2,0, 3,0 다 y값이 0일 때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x축과 만난다는 것은 역시 이 직선 위의 점일지라도 y값이 0일 때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x축에 있는 모든 점이 y값이 0이니까. 그래서 역시 y가 0일 때 x값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y축과 만날 때, 즉 y절편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의 모든 점들이 뭐 0,-1, 0,1, 0,2 즉 y축에 있다는 자체가 x값이 0이라는 뜻이거든요. 왼쪽 오른쪽 안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이 직선 위의 점들 중에서 어떤 점 x값이 0일 때의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차 함수 어떻게 표현한다?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절편 어떻게 구하냐?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y값이 얼마일 때? y값이 0일 때니까 y에다 0을 넣게 되면 0은 ax 플러스 b. 그럼 b를 넘기면 마이너스 b는 ax. 이 상태 양변을 뭐로 나누게 되면 a로 나누게 되면 약분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바로 누구 값? y가 0일 때의 x값.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이거 뭐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y에 0 넣어서 구해진 x값이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y에다 0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공식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절편.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즉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 x가 0일 때의 값이란 거죠. 자, 근데 y절편은 되게 쉽습니다. 왜? x에 0을 넣게 되면 앞에 a랑 곱해봤자 0이잖아.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b. 즉 이 뒤에 붙는 형태가 바로 y절편의 값이라고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 x절편은 약간 생각을 해야 되지만 y절편은 그냥 이 식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x 뒤에 붙는 이 숫자 자체가 바로 y절편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x절편과 y절편 알면 뭐가 좋냐? 좋죠. 직선을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죠. 자, 1차 함수는 무조건 직선 형태거든요. 직선이라 하면은 이 직선이 지난 점을 몇 개? 이렇게 두
두 개 말면 그 두 개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직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한점 두 개 말면 되거든요. 그 진한점 두 개 역할은 누가? x절편과 y절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 다른 내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x절편은 뭐 3, y절편은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 내용만 알고 있다. 그럼 이 직선을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x절편, x축과 만난 점이 3이다. 즉 x축 위에 이 3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y절편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y축 위에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직선이. 그럼 이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이 두 점을 그대로 연결만 쭉 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끝. 뭐 이게 뭐 어려운 내용 없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5번째네요.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1차 함수 그래프 기울기.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x 값의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의 비율은 항상 일정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값은 x의 개수 a와 같다. x의 개수 a와 같다. 이때 a를 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말 그대로 기울어져 있는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를. 그래서 그 비율이 바로 누구다?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라는 거죠. x의 개수 a. 자, 밑에 예시를 봅시다. 자, 1차 함수 그래프에서 x 값이 얼마에서 얼마? 1부터 3까지 증가할 때 y 값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2에서 8까지 증가했다. 자,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x가 1에서 3이 됐다. 즉 3 빼기 1, 즉 x가 2만큼 증가한 거죠. 그때 y는 2에서 8이 됐다. 즉 8 빼기 2, 6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결국 2분의 6 해서 얼마? 3? 이 3이 바로 뭐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기울기를 통해서 이 1차 함수의 식을 알 수 있죠. y는 몇 x? 3x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x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x 앞에 곱해진 숫자만큼 뻥튀기가 되니까 얘가 x 값을 뻥튀기 시켜주는 역할이니까 얘만큼 커져서 y 값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x 값을 뻥튀기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뭐 실제로 보면 x가 1, 3 됐다. x 1 이렇게 되면 3, 1은 3. x가 1일 때 y 값은 3이고요. 근데 x 2를 넣게 되면 이번에 x에 3을 넣어야 되겠구나. x에 3을 넣게 되면 3, 3은 9. 이렇게. 자, x가 1에서 3 됐다. 얼마만큼 커졌어? 2만큼 커졌죠. 그때 y값은 3에서 9가 됐죠.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6만큼 커졌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x 2만 커질 때 y 6만 커졌다. 물론 이 녀석이랑 다르죠. 얘는 달라. 얘랑은 다른데 x에 1 넣었을 때 y값이 2가 돼야 되는 거거든. 얘는 x에 1 넣으면 y값이 3이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 빼기 1을 추가해주면 이거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 1 넣게 되면은 3, 1은 3, 3 빼기 1은 2. 이때 y값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3을 넣게 되면 3, 3은 9, 9 빼기 1은 8. 이때 y값은 8. 그래서 x가 1에서 3이 될 때 y는 2에서 8이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식이 이렇게 되면. 알겠죠? 자, 뭐 별 대단한 얘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울기가. 직선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니까. 이것도 예를 들자면 일단 y는 2x y는 2x라면 x가 1일 때 y는 얼마? 2 x가 2일 때 y는 4 x가 0일 때 y는 0 그래서 이러한 점 연결해보면 이러한 직선이 될 거거든요. 자, 이번에 y는 3x를 한번 그려보면
x가 0일 때 0 곱하기 3은 0이니까 여기 원점 지나고요. x가 1일 때는 3을 지나죠. 요 점을. 그 다음에 x 2를 넣게 되면 2 곱하기 3은 얼마? 6을 지나죠. 자, 그러면 요 세 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그거 보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x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클수록 당연히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더 크니까 더 위에 점이 찍히기 때문에 연결해보면 이렇게 더 서 있는 형태의 직선이 나온다는 거죠. 뭐가 클 때? 이 x 앞에 있는 숫자, 즉 기울기가 클 때. 이것도 어째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기울기 y절편. 자, 일단은 y절편을 y축에 나타낸다. 뭐 예를 들어 y절편이 뭐 1이야. 그러면 y절편 1이니까 y축이 1이라는 점 지난다는 거 알고요. 두 번째, 기울기를 이용하여 그래프가 지난 다른 한 점을 찾는다.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볼까? y는 2x 플러스 1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는 게 그냥 이 식의 값을 식을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 같은 경우 x에 1 넣게 되면 1 넣게 되면 2는 2 더하기 1은 얼마? 3. 즉 1,3을 지나는 녀석이니까 1 넣었을 때 3을 지난다. 해서 요 점을 찍어가지고 처음에 했던 y절편이랑 이렇게 연결만 쭉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점 두 개만 찍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래프를 그리려면.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여섯 번째.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성질. 자, 첫 번째 a의 부호. a가 아까 뭐였죠? a가 바로 기울기였죠. 기울기. 그래프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건데 그래프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아까 처음에 봤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지만 a가 뭐면? 음수면 x가 증가하면 y값은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죠. y는 x일 때랑 y는 마이너스 x일 때 이 두 가지를 그려보면 y가 x 같은 경우에는 1 넣게 되면 1 2를 넣게 되면 2 0일 때 0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하지만 앞에 게 음수면은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밑에 점이 찍히죠. 2를 넣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 2 밑에 점이 찍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지는 형태로. 하지만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면은 x가 커지면 y는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 a, 즉 x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에 따라서 오른쪽 위로 가냐, 즉 양수일 때 또는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b의 부호. b의 부호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부분을 결정한다. 왜?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형태에서 이 b는 뭐다? b는 y절편이다. y절편. 즉 x에 0 넣게 되면 나오는 y값. 즉 y절편. 즉 이 직선이 누구랑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그게 바로 이 b거든요. 그래서 b가 만약에 1이다. 즉 y는 ax 플러스 1이다.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y절편 1이니까 이거 y값 1, 이 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건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지나갈 때 n은 음수겠죠.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만약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n은 양수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a랑 b의 뭘 통해서? 부호를 통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참고 부분 내가 직선을 그려놓은 거 있죠. a가 양수, b가 양수. 자, a가 양수란 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의 형태고 b가 양수다. 즉 y축과 만난 점이 양수 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 쪽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는 음수다. 자, 일단 기울기가 양수한 거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 형태란 거고 b가 음수다. 즉 y축이랑 만난 점은 음수 쪽이다. x축이 아래쪽 y값이 음수의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알겠죠?
뭐 이게 이 내용이 답니다. 뭐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7번 1차함수의 그래프 평행 및 일치. 자, 기울기, 즉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같은 두 1차함수 그래프는 서로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한 녀석은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한 녀석은 y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 기준으로? y는 2x라는 녀석 기준으로 뒤에 플러스 1만큼 위로 1만큼 올라간 거죠. 참고로 y는 2x면은 x가 1일 때 2를 지나고 2일 때 4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플러스 1이 붙었다. 위로 얼마만큼? 1만큼. 즉 y절편도 1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알겠죠? 자, 2x 빼기 1은 얘도 기울기는 앞에 2가 있으니까 기운 정도 똑같이 얘랑 똑같이 기울었어. 하지만 y절편이 뭐로 바뀌었죠? 마이너스니까 밑에 쪽에 마이너스 1지점을 지나면서 똑같이 이렇게 기운 직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행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같으면? 기운 정도 같으면. 그 기운 정도는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니까 즉 x 앞에 이 숫자가 같으면 x 앞에 개수 같으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랑 평행할 수도 있고 또는 일치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이 뒤에 붙어있는 y절편까지 같아져 버리면 즉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었으면 둘 다 이러한 직선이 되는 거겠죠. 둘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두 일차함수 y는 ax 플러스 b랑 y는 cx 플러스 d에서 ac가 같다. x 앞에 있는 숫자가 같다. 그 말은 두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같다. 즉 최소한 평행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최소한 기운 정도 같은 거고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 BD가 다르다. B, Y절편과 Y절편이 다르다. 자,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두 녀석이 기운 정도는 같은데 Y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Y축과 만나는 점이. 즉 이때는 뭐가 된다? 평행이 되는 거죠. 평행한 상태. 자, 하지만 밑에 경우처럼 Y절편도 같다 일치해버리면 한 직선 위에 다른 한 직선 그대로 이렇게 겹치는 형태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우리는 두 직선을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치. 자, 두 번째. 평행한 두 일차함수 그래프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 당연한 얘기죠. 서로 또 기울기 같아. 기울인 정도 같아. 그 말은 두 일차함수 기울기 같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x 앞에 개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내용은 사실 문제 풀면서 보는 게 좋긴 한데 1차함수를 활용한 문제 해결 단계. 자, 1차함수의 활용 문제는 다음 같은 순서로 푼다. 사실 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 보면 알 거예요. 첫 번째,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변하는 두 값을 x, y에 놓는다. 원래 함수란 게 변하는 값이니까 x에 뭘 넣었을 때 y 값도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하는 값이니까 변하는 두 값을 x, y에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y 사이 관계식을 세운다. 즉 함수식을 만든다.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식이나 그래프 이용하여 필요한 x의 값 또는 y 값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찾아서 구한 답시 뭐 내가 구한 게 뭐 x 값 또는 y 값이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냥 문제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는 문제 풀면서 이제 보면 될 거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함수의 뜻에 관한 문제. 문제는 779번이고요.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함수란 것은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나오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번 자연수 x의 배수 y.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배수라고만 했죠. 몇 배수인지 얘기 안 했죠. 뭐 2배수, 3배수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1이다. 만약에 배수가 2배수였으면 y값은 2가 되겠죠. 2배. 만약에 3배수였으면 y값은 3이 되겠죠. 1 넣었을 때. 1의 3배. 4배수였으면 4가 되겠죠. y는 4배수. 자, 즉 x값 하나, 1 하나당 y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거죠. 몇 배수인지 정확히 얘기는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오케이. 예를 들어서 x가 4다. x가 4면은 4의 약수는 뭡니까? 4의 약수. 1, 2, 4. 몇 개? 3개니까 그때 y값은 3이 되는 거죠. x가 4일 때 y는 3. 자, 그 다음에 x가 뭐 12라고 칩시다. 그럼 10의 약수는 뭐 있습니까? 1, 2, 3, 4, 6, 12. 몇 개? 6개. 그럼 y값은 6이 되는 거죠. 즉 x값 하나에 y값 하나 딱 맞게 나오죠. 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는 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 넘어가 3번. 자연수 x에서 5를 빼서 구한 종수 y. 자, 이런 거 말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수인지, 자연수인지, 뭐 종수인지 이런 말을 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말로써 약간 헤이크를 넣을 수 있거든요. 문제. 낚시성 내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수 x에서 5를 뺐다. 이걸 뭐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에서 뭘 뺀 거? 5를 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에서 5를 빼서 구한 값이니까. 자, 예를 들어 x가 1이면 1 빼기 5는 얼마? 마이너스 4. x가 2면은 2 빼기 5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나오죠. 그럼 얘도 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3번도 함수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종수 x에서 5를 더해서 구한 자연수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x는 종수고요. y는 자연수라고 내가 정해놨죠.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해놨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약간 낚시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만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나같이 문제 만든 사람들이 낚시하려고 이렇게 막 말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종수 x에서 5를 더해서 구한 자연수 y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뭐 예를 들어 x가 1이면 1에다가 5를 더하면 얼마? 6. y값 나왔네요. x가 2면은 2에다 5를 더하면 y값 얼마? 7.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나오는 것 같네. 그런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0이야. x 마이너스 10. 그럼 거기다 5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얘 또 값이 나왔네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내가 y가 뭐라고 했죠? 자연수라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 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음의 정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x값은 존재하는데 y값은 쓸 수 없는 값, 즉 y값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는 함수가 맞냐? 아니란 거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내가 이런 말들 잘 보라고 한 거예요. 자연수, 종수 이런 말들을. 자, 그 다음 5번.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 x가 1. 그러면 1보다 작은 홀수 있나요? 없죠. 그럼 1일 때 그 y값은 얼마? 0. 빵개. 자, x가 2면은 2보다 작은 홀수. 1개. 1 1개죠? 그럼 이때는 1개니까 1 1개. 뭐 예를 들어서 뭐 5 같은 경우. x가 5다. 그럼 5보다 작은 홀수 개수. 5보다 작은 홀수는 1, 3, 2개죠. 그럼 그때 y값은 2개. y값은 2. 2개니까. 이런 식으로 x값과 y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죠. 그럼 얘는 함수가 맞죠.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y가 x의 함수가 아닌 거, 함수가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답은 1번,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식이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번호 782번이고요. 다음 물음이 답하여라. 첫 번째. 자, fx가 뭐일 때? fx가 3분의 x 빼기 2일 때 이거에 대하여 f-2 플러스 f8의 값을 구해라. f-2. 자, f-2는 여기 x 대신에 뭘 넣은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죠. 그 말인 즉슨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의 x 자리에 뭘 넣었다? 마이너스 2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 똑같은 x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었다는 거는 여기 있는 x 자리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빼기 2. 빼기는 빼기 3분의 6. 그럼 합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거 똑같이 F8. F8이면 역시 어떻게 해라? X자리 8을 넣었으니까 그 X자리 그대로 8을 갖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때려 넣으면 된다. 자, 그러면 3분의 8에서 2를 뺐다. 2는 3분의 6이니까, 그럼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계산해보면. 근데 내가 F-1이랑 F8을 더하라고 했죠. 두 개를. 그러면 두 개의 결과값을 더하면 되겠네요. 이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3분의 2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6.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쉽죠? 그냥 때려 넣으면 돼요. 때려 넣어.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보면 fx는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는 x분의 12 빼기 4. 이렇게 서로 다른 식 두 개를 해놨죠. 그래서 f2 빼기 g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라. 자, 첫 번째, x 대체 2를 넣었다는 거는 옆에 있는 x 자리에도 역시 2를 넣어라. 그러면 3 곱하기 2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누가? f2가. 자, 그럼 이게 계산해보면 얼마? 3이 6, 6 더하기 1은 7. 이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g-3. 자, 역시 x 자리였던 자리, x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었다는 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 빼기 4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f2 값은 7이고요. g 마이너스 3의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내가 이 두 값을 뭐 하라? 빼라고 해놨죠? 그러면 답은 7 빼기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뭐 15. 그래서 두 번째에서 답은 15가 되겠네요. 쉽죠? 이렇게 식을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x 자리에 2가 있다? 그럼 옆에 있는 x에서 2를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조건이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 786번. 자, 두 함수 fx. 근데 fx가 말로 돼 있어. 자연수 x와 30의 최대 공약수. 이게 바로 fx 값이다. 그 다음 밑에 gx는 자연수 x와 12의 최소 공배수. 그게 바로 gx 값이다. 이렇게 말로 이제 식을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f24랑 g28의 값을 구해라. f24. 그럼 x자리 24를 넣었으니까 자연수 얼마랑 24랑 30.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 뭐 초등학교 때 썼던 방법을 써도 되죠. 초등학교 때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뭐 둘 다 공통 나눌 수 있는 숫자 6 할까? 6? 4, 5.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때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뭐다? 최대 공약수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6. 그러면 F24는 6이란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학교 방법대로 하면 사실 다르게 해야 되죠. 중학교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소인수분해. 24는 2의 제곱 곱하기 3가 아니다. 2의 세제곱이죠? 2를 3번 할 수 있죠? 3, 8, 24. 자, 그 다음에 30 같은 경우에는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했을 때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두 녀석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최대 공약수죠.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즉, 얘는 2, 3개, 얘는 2, 1개. 그럼 동시에 갖고 있는 최대는 2, 1개. 3은 다 하나씩이고 5는 얘만 갖고 있네요. 그럼 못 쓰죠. 우리는 동시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최대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 6.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방법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G28. 자, G28이면은 자연수 28과 12의 최소 공배수죠. 28과 12의 최소 공배수. 28과 12. 자, 이걸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걸 해보면, 자, 28 같은 경우에는 4, 7, 28. 즉, 2의 제곱 곱하기 7이고요. 12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자, 최소 공배수 어떻게 한다? 최소 공배수는 두 녀석이 뭐 동시에 갖고 있으면 무조건 큰 거 쓰면 되는 거고요. 없으면은 한 녀석만 갖고 있으면 그 한 녀석이 갖고 있는 것만 또 써야 되죠. 자, 둘 다 2의 제곱이야. 그럼 2의 제곱 써주고요. 3은 얘만 갖고 있어. 그래도 써줘야죠. 7도 얘만 갖고 있어. 그래도 써줘야죠. 이렇게 다 써준 게 바로 최소 공배수죠. 알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4, 3, 12. 12 곱하기 7은 84. 그러면 G28은 8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뭐 하자? 더하자. 6 더하기 84 하면 답은 9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이게 말로 되어 있어도 그냥 주어진 말 그대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1차 함수의 뜻. 다음 중 1차 함수 안에서 모두 고르며 1차 함수의 뜻이 뭐였습니까? y는 어떤 형태? ax 플러스 b 형태. 근데 이 x는 무조건 1차가 돼야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1번 y는 5x 플러스 1. 오케이, 맞네요. x 1차에 있네요. 자, 2번 y는 7.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죠? 왜? x가 없잖아요.
x가 있어야, x가 1차로 존재해야 1차 함수인데. 자, 3번. y는 3분의 2x 플러스 1. 자, y는 3분의 2x 플러스 1이면 우리가 얘를 분해해보면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 자, x 1차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 형태일 때 분자에 있는 거는 1차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 1차 함수 맞고요. 4번 바로 틀렸죠. 왜? x가 어디에 있습니까? x가 분모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1차라고 안 부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5번. y는 2x제곱 빼기 x 갈로 치고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모양만 봤을 때는 x는 몇 차입니까? 2차죠. 왜? x제곱이 있으니까. 제일 높은 차.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뒤에 부분은 계산 안 했죠? 이 가로를 풀어보면 2x제곱 빼기 x 곱하기 2x는 2x제곱 빼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x. 자,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2x제곱이 마이너스 2x제곱 때문에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5x. x 있네. 그럼 얘는 1차가 맞네요. 그래서 1차가 아닌 건 몇 번? 2번,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1차 함수가 될 조건. 문제는 793번이고요. 자, y 플러스 6x는 2ax 빼기 3과 같다가 x에 대한 무슨 함수? x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조건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모양을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y가 한쪽에 혼자 있는 y는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y는. 자, 그러면은 원래 2ax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6x 넘기면 빼기 6x가 되겠죠. 뭐 뒤에 빼기 3 그대로 붙었고요.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묶으면 x로 묶게 되면 2a 빼기 6에 갈로 치고 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식이. 자, 그럼 우리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차 함수. 1차 함수란 거는 x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x가 사라지면 안 되죠. x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앞에 있는 거 2a 빼기 6이 뭐가 되면 안 될까요? 얘가 0만 아니면 되죠. 다른 숫자는 다 되죠. 뭐 2분의 1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1000이든 다 되는데 0만 아니면 되죠.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0 곱하기 x는 0이 해서 x가 사라지거든요. 자, 2a 빼기 6이 0만 아니면 돼. 얘가 0 되는 경우가 a가 얼마일 때? a가 3일 때죠. 즉 a는 3만 아니면 되는 거죠. n은 3만 아니면 된다. 왜냐면 a가 3이 되면 얘가 0 돼버리니까. 그래서 상수 a 조건은 뭐다? 이거다. 3만 아니면 된다. 이게 답이겠죠. 되게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6번 1차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797번이고요. 자, 1차 함수 fx는 3ax 플러스 5에 대해서 f2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3을 값을 구해라. 일단 fx의 모양을 줬죠, 내가. 어떻게? 3ax 플러스 5라고 줬습니다. 완벽하진 않죠.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두 번째 힌트. f2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 줬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f2는 x 대신 2를 넣었다는 거는 옆에 있는 x 자리에는 2를 넣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2를 넣게 되면 2 곱하기 3에는 6a 플러스 5. 이 바로 f2인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즉 6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5를 넘기면 빼기 5가 될 테니까 6a는 마이너스 6.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 끝났네요?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럼 이 fx식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하라 했어? f 마이너스 3. 자, 그럼 f 마이너스 3이면은 원래 x였던 게 마이너스 3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는 x 자리에도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거죠. 그럼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9. 9 더하기 5는 얼마? 14. 그래서 답은 14니까 2번이 되겠네요. 쉽죠?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1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번호는 804번이고요. 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두 점 2,a랑 b,7이 지날 때 3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즉 a,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 그래프가 첫 번째 지난 점 2,a. 자, 2,a이 지난다는 거는 앞에 게 누구 값? x 값. 뒤에 게 y 값이니까 x가 2일 때 y 값은 a가 나온다. 그럼 x가 2일 때 y는 a니까 이 식에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되겠네요. y는 a, x는 얼마? 2.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온 거죠. 그럼 바로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계산만 하면 되니까. 3 같은 경우에는 3분의 9니까 3분의 9 빼기 3분의 4. 그러면 얘는 3분의 5가 되겠네요. 즉 A가 3분의 5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A는 3분의 5. 자, 두 번째 점이 뭡니까? B, 7. 자, 그러면 이 녀석 식을 가지고 X가 B일 때 Y는 7이니까 Y 자리에 7을 놓고요. X 자리에 뭘 넣자? B를 넣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3을 이항하게 되면 7 빼기 3은 얼마? 4. 즉 4는 마이너스 3분의 2B.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니까 B가 혼자 있으려면은 양배에다 뭘 곱해주자? 마이너스 2분의 4. 이 녀석 역수로 곱해주자. 양쪽에다가. 자, 그러면 약분,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B가 되는 거죠. 자, 얘 곱하면 약분돼서 2.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B는 얼마다?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역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뭘 구하라고 했냐? 3A 플러스 B.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5. 즉, 얘는 5가 되고요. 플러스 B. 근데 B가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6.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뭐 얼마입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쪽 숫자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1차함수 그래프 행이동. 문제는 812번이고요. 1차함수 y는 5x 빼기 3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행이동 했더니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가 되었다. 이때 상수 a, b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이거 앞에 설명했죠? y는 5x 빼기 3의 그래프를 y축 위아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그러면 이 녀석 값에 그냥 마이너스 4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기억납니까? 뒤에 붙여주는 값만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된다? y는 5x 빼기 7. 이게 바로 누구?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라는 거죠. 즉,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 자, 그래서 이 상수 a, b를 뭐 해라? 더해라. 즉, 5랑 마이너스 7 더해라. 그러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답은 1번. 끝. 너무나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평행 이동한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816번이고요.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그래프를 y축 방향 얼마만큼?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 3, 마이너스 지난다. 이때 a 값 구해라. 앞이랑 똑같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 그래프를 y축 방향 얼마만큼? a만큼. 그러면 이 식 뒤에다가 a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축 위아래 방향으로 a만큼. 그럼 플러스 a를 하면 되는 거죠. 끝. 근데 이 녀석이 점 몇, 몇을 지난다? 3, 마이너스 1이 지난다. 즉 x가 3일 때 y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는 마이너스 2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7 더하기 a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니까 이 1을 왼쪽에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빼기 1 이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누구다? a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3. 몇 번? 2번. 끝. 어렵지 않죠?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다? y축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는 그냥 이 식 자체 뒤에다가 이동만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0번. 1차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이 되어 있네요. 문제는 826번이고요. 1차함수 y는 몇 x? y는 3x 빼기 9 이 그래프에서 x절편을 a, y절편 b를 할 때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자, x절편은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거는 y값이 얼마일 때? y값이 0일 때라고 얘기했죠. 그럼 y에다 0을 넣어서 0은 3x 빼기 9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바로 x절편을 얘기를 했죠. 기억합니까? 자, 그럼 이거 마저 풀면 넘기면 9는 3x 그럼 x는 얼마? 3 이게 바로 x절편입니다. x절편. x절편은 3이란 거죠. 자, 그 두 번째 y절편. y는 3x 빼기 9에서 y절편. y절편은 y축과 만난 점이란 거는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죠. x가 0일 때. 그럼 x에 0 넣어보면 그때 나오는 y값이 y절편인데
0 넣으면 너무 좋잖아요. 0 곱하기 3은 0이고. 그럼 그때 그러면 남는 거 마이너스 9. 누가? y가. y는 마이너스 9. 즉 이거 자체가 바로 y절편이죠. 그래서 x절편 a, a는 3, y절편 b, b는 마이너스 9. 그러면 a 빼기 9, 3 빼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플러스 바뀔 거니까 3 더하기 9는 얼마? 12. 그 답은 12. 몇 번? 3번이란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1차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을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833번이고요. 1차함수 y는 3분의 2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x절편이 12일 때 y절편을 구하라.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이 뒤에 붙는 b 자체가 바로 뭐다? y절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즉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b.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녀석의 무슨 절편? x절편이 12다. x절편 12란 거는 y가 뭐일 때? y가 0일 때 x값이 얼마? 12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때려 넣으면 되죠. 0은 12 곱하기 3분의 2 약분하면 4니까 8 되겠네요. 8. 계산해보면 뒤에 플러스 b. 그러면 8과 b 더해서 0 되면 b는 얼마? 마이너스 8. 근데 이거 자체가 바로 뭐다? y절편이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1차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을 이용하여 넓이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844번이고요. 자,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x축, y축, 그 다음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자, 우리가 직선을 그리려면 그 직선이 지나는 점 몇 개? 2개만 알면 되죠. 그래서 2점 연결만 하면 직선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자?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자는 얘기죠. 일단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거. 누구? y절편이죠. 뒤에 붙은 숫자가 얼마? 2니까, 아, y절편이 2구나. 2를 지나는 거구나. 이제 두 번째, x절편만 구하면 되겠네요. x절편은 y가 얼마일 때? y가 0일 때인가 y는 0을 넣게 되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 뭐 사실 대충 암산만 해봐도 x는 얼마가 되면 x는 6이 되면 되죠.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0이니까 x는 6. 그럼 x는 6. 자, 그럼 x절편 6이고 y절편 2니까 아마 이러한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직선가 x축 요거랑 y축 이거 둘러싸인 부분 지금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 삼각형이죠. 삼각형. 직각삼각형. 밑변 요걸 밑변을 봤을 때 길이 얼마? 6. 높이는 요만큼 0부터 2까지니까 2. 자,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답은 6이 되겠네요.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뭐 쉽죠? 굉장히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3번 1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 문제는 850번이고요. 자, 다음 1차함수의 그래프 중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10만큼 감소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울기 뭐였죠? 그래프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바로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자, 지금 x값이 얼마큼 증가했어? 이만큼. 그때 y값이 얼마만큼 증가했죠? 10만큼 감소. 감소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이 1차함수의 뭐다? 기울기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는 겁니다. 근데 y는 ax 플러스 b 형태에서 우리가 기울기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x 앞에 있는 개수. 얘가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즉, 이 x 앞에 붙는 숫자가 뭐가 되기만 한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얘가 x 앞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고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기울기는 어디에 있다? x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기울기다. 이것만 기억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란 거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1차함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 문제는 859번이고요. 자, 다음 1차함수 중 그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y축에 가깝다. 자, y축에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러한 직선이 있고 요러한 직선이 있어.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야.
누가 더 y축에 가까워요? 당연히 얘가 더 y축에 가깝죠. 자, 그러면 y축에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냐? 1, 2. x 1일 때 나오는 값, 2일 때 나오는 값 이렇게 표현했을 때 1일 때 나오는 값, 2일 때 나오는 값. 자, 이 녀석이 훨씬 더 가파르다. 그 말은 훨씬 더 큰 값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이 똑같이 1만큼 커졌을 때. 얘는 1만큼 커졌을 때, 이 밑에 녀석은 x가 요만큼 커졌을 때 y는 요만큼 커졌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가 요만큼 커졌을 때 y는 이만큼 커졌거든?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더 큰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이렇게 많이 기울었다는 거는 말 그대로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y는 ax 플러스 ba라는 이 1참수식에서 기울기 나타내는 값이 누구다? 요 a인데 이 a 값이 크다는 거죠. a 값이 2일 때보다는 3일 때 더 기울고 3보다는 5일 때 더 기울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게 뭐냐면 자,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이거 앞에 설명할 때 내가 했던 거죠? 자,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2 그럼 이 점을 연결하면 한 이 정도 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면은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마이너스 4 그래서 점을 이 세 점 연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누가 더 y축이 가깝냐? 더 y축이 더 기울었냐?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자, 근데 얘는 x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x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누가 더 크죠?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숫자 자체만 봤을 때. 하지만 누가 더 기울었어? 마이너스 2 때 더 기울었죠. 그러면 무조건 앞에 있는 숫자가 크다고 더 기울었다 얘기하면 안 되겠네? 얘처럼? 그쵸? 그럼 결국 누가 클 때 더 기울었다 얘기해야 되느냐? 절대값. 절대값.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 즉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얼마고요? 1. 마이너스 2 절대값은 얼마? 2. 그래서 절대값을 봤을 때 숫자 자체의 그 크기를 봤을 때 그 크기가 큰 녀석이 더 많이 기울었다는 거야. y축에 가깝다는 뜻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숫자 자체 크기를 봤을 때 그게 큰 녀석이 제일 많이 기울어져 있다. 즉 y축에 가장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기울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y는 x 그냥 x는 앞에 1이 있다는 뜻이죠. 1. 두 번째 거는 y는 4분의 3x 그러면 기울기 4분의 3.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분의 4x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되니까 이게 절대값 씌우게 되면 그냥 3분의 4.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5 역시 절대값 씌우면 4분의 5. 5번 같은 경우는 6분의 7 양수네? 6분의 7 그대로 봤을 때 자, 이 중에서 이 값이 가장 어떤 녀석? 큰 녀석이 가장 기울어져 있다. 즉 y축에 가장 가까운 녀석이란 거죠. 아, 저 거지 같네.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 거지 같진 않죠? 4분의 3, 3분의 4, 4분의 5, 6분의 7 뭐하면? 통분할 수 있잖아. 얼마로? 12로 12로 통분하게 되면 얘는 12분의 9 얘는 12분의 16 얘는 12분의 15 얘는 12분의 14 얘도 굳이 12로 표현하면 12분의 12 자,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숫자가 제일 큰 게 누굽니까? 3번이네요. 3분의 4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 자, 두 점. 자, 문제 863번. 두 점. 마이너스 2,3이랑 어떤 점? 4,a를 지나는. 요런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때 a 값을 구해라. 자, 기울기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다른 말로 하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가 이만큼 커질 때 y가 얼마큼 커졌냐. 그게 바로 그 기울기, 기운 정도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어떤 x의 변화량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x값이 4입니다.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1 빼죠 뭐.
이렇게 이만큼 변했다. 이거 빼기 이거. 근데 중요한 거 이때 y의 변화량은 내가 이거에서 이걸 뺐으니까 y도 이 y 값에서 이걸 빼야 똑같이 y 변화량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거에서 이거 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 달라지는 거야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기로 처음에 이렇게 설정했는데 갑자기 또 y 값에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말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뺐으면 y 값도 a에서 3을 빼야 이 점과 이 점은 이만큼 x가 변화했고 그때 y는 이만큼 변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기울기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기울기가 내가 얼마라고 했다?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4 빼기 마이너스 2면 얼마입니까? 6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a죠, a. 그럼 양면에 뭘 곱하고? 6을 곱해주면 약분. 그러면 a 빼기 3. 얘는 마이너스 8.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a니까 a가 둥어 한쪽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3을 뭐 해줄까? 2양 해주면 플러스 3. 그러면 a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은 마이너스 5.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쉽죠?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유형 16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이. 자, 문제번은 871번이고요. 두 점, 마이너스 3,K랑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점 뭐가 있다? 4,5가 있다. 즉, 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이때 K 값을 구해라. 지금 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 요 점, 요 점, 요 점. 뭐 이렇게 있다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점을 마이너스 3,K, 얘를 뭐 1, 마이너스 1, 얘를 4,5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 요 두 점으로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에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기울기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요 두 점으로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직선이 어때? 그냥 하나의 직선이죠. 그래서 이 두 점 가지고 만든 기울기랑 요 두 점 가지고 만든 기울기랑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이 동일한 한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요 두 점으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1가 마이너스 3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3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거에서 이걸 뺐으니까 y도 이거에서 이걸 y를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빼기 k.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 이번에는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4랑 1이니까 4 빼기를 할게요. 이거에서 이거 뺄게요. 그럼 y 값도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5 빼기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밑에는 빼기 빼기니까 4. 4분의 마이너스 1 빼기 k는 3분의 6이랑 같다. 그 양변에 뭐 곱해주면? 4를 곱해주면은 밑에 있는 분모 약분되고요. 자, 어차피 3분의 6은 2니까 8. 즉 마이너스 1 빼기 k는 8. 자, 그럼 마이너스 k 넘기고 8 넘기면 아이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k는 얼마? 마구.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점이 동일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세 점 중에 어떤 두 점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 또는 요 점과 요 점을 써서 구한 요 기울기도 역시 똑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7번.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와 x절편, y절편.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는 876번이고요. 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 4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a, x절편을 b, y절편 c를 할 때 a, b, c를 다 곱한 거의 값은. 자, 일단 보면 딱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거. 기울기.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숫자, x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죠. 즉 a는 마이너스 3분의 2. 결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 y절편이죠. y절편. y절편은 이 뒤에 붙은 숫자. 즉 마이너스 4가 y절편이죠. 즉 c는 마이너스 4. 그러면 x절편은 구해봐야 되죠. x절편은 누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에 0을 넣게 되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 4.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x 넘길까? 그러면 3분의 2x는 마이너스 4. 양변에 뭐 곱하면?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약분.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6.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6. 이게 바로 뭐다? x절편. 근데 문제에서는 b라고 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 6. 그러면 세 개 값 다 구했네요. a, b, c. 근데 이 세 개를 뭐 하자?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 일단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 3이랑 6 약분하면 얼마? 2. 그럼 2, 4, 2를 곱하면 되겠네요. 8, 16. 그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몇 번?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618번 1참수의 그래프 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884번이고요. 자, 다음 중 1참수 y는 3분의 2x 빼기 4의 그래프. 자, 뭐 제일 좋은 거는 여기도 지금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즉 내가 지금 그래프를 다 뭐로만 표현했죠? x절편과 y절편으로 표현해놨죠? 그 말인즉슨 이 녀석의 뭘 구하자?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자는 얘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y는 3분의 2x 빼기 4. 일단 y절편. y절편은 무조건 결정. 얼마?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4. 끝. 자, 이번엔 x절편 구해봅시다. x절편. 자, x절편 누가 0일 때의 x값? y가 0일 때 x값. 그럼 y에 0을 넣게 되면 0은 3분의 2x 빼기 4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넘겨주면 4는 3분의 2x인데 우리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뭘 곱하자? 2분의 3을 곱하자. 왜냐면 그러면 약분 돼서 x가 혼자 남으니까 x는 얘랑 얘 곱한 거. 약분하면 2. 3이 6. 6이 바로 뭐다? x절편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 x절편은 얼마니까 6. x축 위에 6이라는 점을 지나고 y절편은 얼마? 마이너스 4니까 y축 위에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몇 번입니까? 3번 같네요. 3번. 6이랑 마이너스 4 지나고 있죠?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굉장히 쉬워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19번. 둘 이상의 1참수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문제는 893번이고요. 자, 두 1참수. y는 3분의 2x 플러스 6이랑 y는 3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즉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죠. 그래프. 시계에서 그래프 그리자. 자, 첫 번째. 얘부터 그려봅시다. 얘. 3분의 2x 플러스 6. 일단 y절편 얼마입니까? y절편은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6이죠. 6. 자, x절편. x절편은 y가 얼마일 때? 0일 때의 x값이니까. 뭐 이제 좀 계산이 좀 빠르게 되는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알 것 같긴 한데 x가 얼마가 되면? x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마이너스 9랑 3분의 2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6이랑 하면 0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 상당히 뒤쪽이네. 한 이쯤. 이런 직선이네요. 6이랑 마이너스 9를 지나는. 자, 이제 두 번째 직선. 3분의 2x 플러스 2. 자, 얘는 일단 y절편이 얼마입니까? y절편이 2입니다. 2. y절편이 2예요. 자, 그 다음에 x절편 구해봅시다. x절편. x절편 y가 얼마일 때? 0일 때. 0은 3분의 2x 플러스 2. 자, 저기 0 되려면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6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6 넣게 되면 3이 약분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아니죠? 뭔 개소리야.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죠? 그래야 밑에는 3이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쯤 지난다. 두 점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두 직선가 x축, y축. 즉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약간만 머리 쓰면 되죠. 어떻게?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넓이를 뭐 하면?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요 커다란 삼각형은 마이너스 9부터 0까지, 이 길이 9, 0부터 6까지, 이 길이 6, 그럼 6, 9, 54, 나누기 2하면 27. 큰 녀석은 27. 요 작은 녀석, 말 3부터 0까지면 3만큼 떠져 있고, 0부터 2면 2만큼 떠져 있으니까 3이 6, 나누기 2하면 3. 그럼 여기서 3을 빼면 되겠네요. 그 답은 얼마? 2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해. 그래프를. 알겠죠? 뭐 이걸 좀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제일 간편하죠? 그냥 이렇게 푸세요. 그래프 그려서.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0번. y는 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a, b의 부호. a 또는 b의 부호. 문제는 901번이고요. 1차함수 y는 x 플러스 b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이때 a, b의 부호를 구해라. 자, 지금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직선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죠? y축이랑 만난 점이 여기 있네요. 즉 얘가 x축이 있으니까 양수죠. 즉 y절편 양수. 자, 이러한 직선 y는 x 플러스 b에서 y절편 누구죠? 뒤에 붙는 b죠. 즉 b는 양수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기울었죠.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죠.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기울기는 음수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이 식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이 누구다? x 앞에 있는 a가 기울기다. 즉, 그러면 a는 음수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는 음수, b는 양수. 3번이네요.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1번. 1차 함수가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 사분면. 사분면의 문제는 알죠? 좀 다시 얘기해 줄게요. 문제는 909번이고요. 자, AC 곱한 게 양수, AB를 곱한 건 음수일 때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분의 cx 빼기 a분의 b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 일단 봅시다. AC를 곱해서 양수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AC 곱해서 양수라는 게. AC가 부호가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뭐 A가 음수면 C도 음수, A가 양수면 C도 양수. 그래야 같은 부호끼리 곱해야 양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 A분의 C가 얼마다? 양수냐 음수냐? 같은 부호니까 A분의 C도 양수.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죠?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럼 이 녀석 값 자체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x 앞에 있는 값이 음수다. 즉, 뭐가 음수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x 앞에 있는 게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다. 자, 그럼 뒤에 봅시다. a분의 b인데, 자, 이 힌트 보면 내가 ab 곱한 게 음수래. 즉, 곱해서 음수 되는 경우는 두 녀석의 부호가 어떨 때? 다를 때죠. 자, 그러면 a분의 b, 분수로 해도 마찬가지죠. 곱해서 음수면 분수, 나누기 해도 음수겠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a분의 b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어. 그럼 이거 자체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근데 이 뒤에 붙어있는 녀석의 의미는 뭐다? 무슨 절편? 얘는 y절편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직선식은 기울기는 음수고 y절편은 양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y절편은 양수니까 x축에 있는 여기 어딘가 점을 지난다는 거고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사분면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죠? 1, 2, 3, 4 사분면이라고 하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럼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여기네요. 몇 사분면? 3, 4분면이 답이겠죠. 자, 쉽죠? 그냥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그냥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22번. 1차 함수의 그래프 평형. 평행이 아니라 평행. 글자가 헛보이냐. 자, 문제는 919번이고요. 자, 다음 1차 함수 중 그 그래프가 y는 2분의 5x 빼기 3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y는 2분의 5x 빼기 3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 자, 1차 함수니까 직선일 거야. 직선인데 얘도 1차 함수가 직선이죠.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 직선이랑 얘랑 이렇게 안 만난다. 두 녀석이 뭐 할 때? 평행할 때죠, 평행.
평행해야 만나지 않는 겁니다. 자, 평행하다는 게 뭐냐? 평행하다는 거는 두 녀석의 기운 정도가 같다. 즉 기울기 같다. 기울기는 같다. 하지만 뭐는 달라야 돼? 평행하니까. 두 녀석이 이렇게 y축과 만난 점이 있을 때, 즉 무슨 절편? y절편은 어떻게 돼야 된다? y절편은 다르다. 이걸 만족하면 평행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거 찾으면 되겠네요. 즉, 얘의 기울기가 얼마? 2분의 5니까 일단 기울기가 2분의 5가 되는 거. 얘밖에 없네. 내가 애초에 문제, 보기 만들 때 일부러 이렇게 합자리 쉽게 만들려고 기울기가 같은 거 하나만 만들었네요. 그럼 나머지 것들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나죠. 아무리 비슷하게 기울었다고 쳐도 이게 계속 하게 확장하다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되거든요. 기울기가 다르게 되면, 조금이나 다르면.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23번 1차함수 그래프의 일치고요. 문제는 934번입니다. 자, 두 1차함수 y는 ax 플러스 6b와 y는 마이너스 가로치고 a 플러스 4bx와 12의 그래프가 일치한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아, 너무나 쉽죠? 두 1차함수 일치한데, 완전 겹친데, 그 말은 두 1차함수의 식 자체도 완전히 같아야 가능한 거겠죠. 즉, y는 ax 플러스 6b랑,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누구? 마이너스 가로치고 a 플러스 4b x 플러스 12가 두 식이 완벽하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비교하기 좋은 거. 뒤에 얘는 6b, 뒤에 얘는 12. 6b랑 12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 b는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럼 b에 2를 넣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8.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얘는 x 앞에 그냥 a밖에 없죠. 이 두 개가 또 같아야 된다는 거죠. x 앞에 있는 것끼리.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8은 a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 넘기면 플러스 a니까 몇 a? 2a가 마이너스 8인 것 같다. 그럼 n은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쉽죠? 일치한다는 거는 식도 완전히, 식도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유형 24번.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는 940번입니다. 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빼기 2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게 찾자. 1번. 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자, 이 점을 지난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6일 때 y 값은 얼마?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xy 자리에다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0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x에다가 뭘 넣자? 마이너스 6을 넣자. 자, 그러면 뒤에 빼기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바뀔 거니까 약분하면 8 빼기 2는 6이 나오네요. 자, 즉 이 녀석은 x가 마이너스 6일 때 y는 얼마? 6.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옳지 않죠. 그 다음 이제 2번. 자, x절편 마이너스 3, y절편 마이너스 2다. 일단 y절편은 확인하기 좋죠. 얼마? 뒤에 붙어있는 거. 마이너스 2 맞네요. x절편은 y가 얼마일 때? 0일 때 x값이죠. 즉 y가 0이 될 때니까 0은 마이너스 3분의 4x 빼기 2. 여기서 이때 x값이 바로 x절편의 값이죠. 마이너스 3분의 4x 넘기면 3분의 4x는 마이너스 2. 양변 뭐 곱하자? 앞에 거 역수 4분의 3을 곱하자. 그러면 약분해서 x는 이거다. 이것도 약분되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즉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근데 내가 그냥 3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얘도 틀렸네요. 자, 3번. x의 값이 얼마만큼 증가하면? 6만큼 증가하면 y값은 8만큼 감소한다. 자, x가 6 증가할 때 y는 8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8. 즉 약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바로 뭐다? 기울기다. 자, 기울기는 우리가 직선 1차함수 식에서 기울기는 뭐다?
x의 개수, 즉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바로 기울기다. 같네, 맞네. 그 3번은 맞다. 자, 4번. 오른쪽 위로 향한 직선이다. 역시 기울기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기울기가 지금 양수, 음수야. 음수죠.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야 되죠. 이렇게. 위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1, 2, 4, 4분면이 지난다. 자, 얘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y절편과 기울기. 자, y절편은 마이너스니까 음수.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죠? 기울기도 음수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음수. 그럼 몇 사분면이 지나지 않죠? 1, 4분면이 지나지 않죠. 즉, 2, 3, 4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쉽죠? 그냥 앞에서 배운 내용 그냥 그대로 써먹자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5번. 1차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는 947번이고요. x가 얼마랑 얼마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각각 작다 해서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라. 함수값의 y값의 범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직선을 좀 생각해보면 직선의 기울기 음수지. 마이너스 4.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갈 거고요. y좌표는 얼마입니까? y좌표는 7이죠. 자, 그럼 대략 뭐 이런 식의 직선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x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한 2쯤, 2면 2쯤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 딱 넣어서 나오는 y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2를 넣어서 나오는 y값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y값은 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나오는 y값과 2 넣어서 나오는 y값 이 사이에서 y값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있으면 y값은 여기 있을 거고 점이 여기 있으면 y값은 여기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너희들은 마이너스 2일 때 나오는 y값과 2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부터 넣어볼까? 2를 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7하면 마이너스 1. 그래프 좀 이상하네. 자, 2 넣었을 때 x가 2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제일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8 더하기 7은 15. 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나오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문제에서 보면 내가 약간 헤이크를 넣었는데 얘는 둥호가 없고 얘는 둥호가 있습니다. 자, 2는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은 쓸 수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조금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결과 아까 2 넣었을 때 얼마였죠? x가 2일 때 마이너스 1. 즉,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그대로 y값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둥호를 써서. 하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구한 이 값은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얘는 둥호를 빼야 되겠죠. 요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다? 마이너스 1 이상 15 미만.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둥호 잘 봐서 2는 포함되네? 그럼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그대로 쓸 수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말은 즉슨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그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둥호를 빼야 된다. 이거 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풀 문제는 유형 26번 길이에 대한 1차 함수의 활용이고요. 문제는 952번입니다. 자, 길이가 30cm인 용수철은 무게가 10g인 물건을 달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가 6cm씩 늘어난다. 자, 이 용수철의 무게가 35g의 물건을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역시 활용이니까 우리 미지 설정부터 해야 되겠죠. 미지 설정.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용수철의 길이니까 용수철의 길이를 y. 자, 그리고 이 용수철에 다는 물건의 무게. 물건의 무게를 xg. 이때 늘어나는 용수철의 길이를 y cm로 설정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보면 일단 힌트가 있죠. 힌트. 어떤 힌트? 10g짜리를 달았더니 용수철이 몇 cm 늘어났다? 6cm 늘어났다. 자, 그러면은 이 힌트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우리는 Xg짜리를 달고 싶은데, 근데 주어진 거는 10g일 때 6cm다. 자, 그럼 우리는 얼마 단위의 값을 아는 게 중요하죠? 바로 10g이 아니라 1g 단위겠죠. 1g. 자, 그렇기 때문에 1g 단위를 알려면은 이 녀석을 뭐로 나누면 당연히 1과 10은 10배 관계니까 얘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10분의 6cm만큼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1g 달 때. 자, 그러면 이제 용수철 길이를 표현해 보자면 용수철 길이는 자, 용수철은 원래 길이가 얼마입니까? 30cm입니다. 그럼 원래 30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지는 거죠. 얼마만큼 늘어난다? 물건에 다는 그 물건의 무게만큼. 지금 우리가 물건의 무게를 Xg짜리를 달 거야. 자, 그러면 1g일 때 10분의 6cm 늘어나니까 Xg 달게 되면 10분의 6X만큼 늘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완성이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물건 얼마짜리 단다? 35g. 즉, X가 35일 때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일단 10이랑 6은 약분하죠? 얼마로? 5분의 3으로. 그 다음에 5랑 35도 약분되죠? 7. 그러면 3, 7에 21. 근데 앞에 30이 더해져 있어. 그 답은 51. 자, 그래서 용수철의 길이는 51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끝. 자, 그래서 미지수 설정하고 이제 식을 만들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힌트를 1g이 아니라 10g을 줬다는 거죠. 왜? 이걸 통해서 1g짜리 구한 다음에 식에 넣어라 라는 의미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의미를 잘 파악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7번. 온도에 대한 일차함수 활용입니다. 문제 번호는 955번이고요. 자, 온도가 100도인 물을 공기 중에 놓아두면 5분 지날 때마다 온도가 9도씩 내려가서 X분 후에는 Y도가 된다. 자, 당연히 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온도가 식겠죠?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물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는? 37도가 되는 것은 몇 분 후인지 구해라. 37도.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쉽죠? 뭐가 쉽습니까? 이미 미지수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X분. X는 어떤 시간에 관한 미지수고요. Y도. Y는 이 물의 온도에 관한 미지수로 설정이 돼 있죠. 자, 그럼 바로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식을. Y는 자, 원래 제일 처음 온도가 몇 도죠? 100도죠. 100도. 그럼 100도에서 시작하는 건데 자, 근데 5분이 지날 때마다 9도씩 떨어진다. 5분 지날 때마다 9도씩 떨어진다. 자, 이것도 역시 앞이랑 되게 비슷하죠. 내가 왜 5분을 줬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X분, 즉, 얼마 기준? 1분 기준으로 몇 도 떨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5분일 때 9도니까 1분. 즉, 얘를 5로 나눈 거니까 그때 온도는 역시 5분의 9도만큼 떨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양변을 5로 나눈 형태로. 자, 그러면 X분 후에는 얼마만큼 떨어진다? 5분의 9에다가 X를 곱한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원래 100도에서 이만큼 뭐 한다? 떨어지는 거니까 빼기라고 표현을 해줘야 맞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물의 온도 몇 도가 되나? 37도가 되는 것. 자, 이미 Y값,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해놨죠? Y가 37대에 해당하는 누구 값? 몇 분? X를 구하라는 얘기죠. 뭐 쉽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9x 넘기면 플러스 5분의 9x 37 넘기면 100 빼기 37은 63. 자, 우리는 알고 싶은 건 x니까 양변에 뭘 곱할까? 양변에 9분의 5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약분이 돼가지고 x가 혼자 남고 x는 이거다. 63 곱하기 9분의 5다. 63과 9는 약분하면 7. 7로 35. 그래서 답은 35. 35분 후에 물의 온도가 37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쉽죠? 활용 문제라고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미지수 좀 잘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만 만들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8번. 물의 양에 대한 일차함수 활용입니다. 문제는 958번이고요. 자, 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에 24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뭐 대략 이렇게 수조가 있으면 이 수조의 용량은 80리터. 그런데 물은 지금 한 이만큼 차 있는 거죠. 24리터만큼. 이런 상황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조에
2분의 8리터씩 물을 채운다고 할 때 수조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미지 설정. 일단은 물을 채우는 시간, x분 동안 물을 채운다. x를 시간으로 표현하고요. 이때 그 x분 후에 수조에 있는 물의 양을 y 리터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시간은 x분, 그때 x분 후에 수조에 있는 물의 양을 y 리터.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도 힌트가 2분의 8리터. 내가 2분의 8리터 채운다고 했죠? 근데 역시 우리는 항상 기준, 얼마 기준? 1 기준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즉 2분이 아니라 1분. 즉 2년생 절반. 그러면 당연히 물의 양은 또 절반이 돼야 되니까 2분의 8리터. 즉 1분당 4리터가 채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조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일단 이 x분 후에 이 수조에 채워진 물의 양을 y라고 표현했을 때 y는, 자, 원래 처음에 얼마만큼 담겨져 있죠, 물이? 24. 일단 24는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요. 더하기. 자, x분 후에 1분당 4리터니까 x분 후에는 4x만큼 물이 불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게 뭐다? 수조를 가득 채운다. 이 수조를 가득 채우려면 얼마만큼 채워져야 됩니까? 80리터만큼 채워져야 되니까 이 y가 얼마일 때? y가 80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자, 그러면은 24를 넘기면 80 빼기 24, 56. 56은 4x. 그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약분돼가지고 x는 4분 56 하면 얼마?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즉 14분 후에 수조를 다 채울 수 있다. 가득 채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활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29번 성력에 대한 1차 함수 활용 문제고요. 문제는 963번입니다. 자, 초속 3m의 일정한 성력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지면으로부터 75m 높이에서 출발하여 쉬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 이때 x초의 엘리베이터 높이를 ym라고 할 때 x, y 사이 관계 시고해라. 일단 이 문제 좀 쉽죠? 뭐가 쉽습니까? 이미 미지수 설정 해줬죠? x초 후, x초 시간. 그때 엘리베이터 높이를 ym, y가 뭔지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엘리베이터의 지면 위에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 75m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알겠죠? 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 x축 후에 엘리베이터 높이, 즉 엘리베이터랑 이 지면 사이 높이, 이게 바로 y가 되는 거죠. 이 높이가. 자, 그러면 되게 끝났네요. 뭐가 끝났습니까? 이 y란 거는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y는 전체 75, 원래 처음에 있던 높이 75에서 얼마만큼 빼면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인 만큼, 이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요만큼을. 엘리베이터가 움직인 만큼을. 자, 그럼 엘리베이터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초속 3m, 초당 3m 움직인다. 그 말은 x초에는 3x만큼 움직였겠죠. 이 움직인 거리가 3x. 자, 그래서 식이 끝난 거죠. 그래서 지면부터 높이 y는 처음에 있던 높이에서 움직인 만큼의 높이를 빼면 된다. 움직인 만큼의 길이를 빼면 된다. 그 답은 몇 번? 3번. 너무 쉽죠. 이런 문제는 그냥 완전 거저주는 문제고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30번. 개수에 대한 1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문제는 967번이고요. 길이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로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한 방향으로 연결하여 만들 때 정사각형 18개를 만들면 몇 개의 성냥개비가 필요한지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밑에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컬러로 만든 그림이라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성냥개비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한 개. 그럼 두 번째는 요렇게 정사각형 2개.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정사각형 3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성냥개비를 써서요.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일단 난이도를 내가 3으로 설정했죠.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고등학교에서도 약간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자, 정사각형 18개를 만들면 몇 개의 성형깨비가 필요한가? 자, 그럼 우리 미지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두 가지. 첫 번째, 정사각형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량의 개수. 성량의 개수. 자, 이 두 중에 어떤 녀석을 X로 하고 누구를 Y로 할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몇 개의 성량깨비가 필요하냐? 그럼 성량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성량의 개수를 Y개. 이때 정사각형 개수를 X개라고 설정할게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성량의 개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파악을 해야죠. 뭘 파악을 해야 됩니까? 규칙을 판단합니다. 규칙. 자, 정사각형과 성량의 개수. 자, 처음에 정사각형 하나 만들 때 성량은 몇 개? 4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2개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4개에다가 성량을 몇 개 더 추가하죠? 하나, 둘, 3개. 성량을 3개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 3개는 앞에서 만든 거, 여기까지. 앞에서 만든 거에다가 역시 성량을 몇 개 더 추가? 하나, 둘, 3개. 해서 정사각형이 3개가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량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4를 기준으로 4에다가 뭔가 3이 계속 더해지면 되거든? 그럼 일단 4는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3이 더해진다. 3이. 정사각형이 X개 있을 때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자, 이거를 3 곱하기 X 빼기 1. 아, 이걸, 솔직히 이 문제는 진짜 너희 좀 쉽게 생각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이게 왜냐하면 왜 X 빼기 1이겠습니까? 정사각형 하나일 때는 이 4만 있으면 되거든? 3은 없어도 돼. 그러니까 X 1 넣게 되면 얘가 0 돼서 3은 없는 거죠. 하지만 정사각형 2개부터는 3이 한 번, 2개일 땐 3이 하나, 정사각형 3개일 땐 3이 2개. 그래서 정사각형이 4개일 땐 3이 3개. 즉, 이 3은 정사각형 개수보다 하나 적은 만큼 더해지는 거죠. 2개일 때는 한 번, 3개일 때는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개일 때는 X-한 번만큼 3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규칙을 발견했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나도 이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들 때부터.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좀 파악하라고 만든 문제거든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규칙을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이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걸 우린 저 규칙을 보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 3x 빼기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누가? y가. 자, 성량의 개수는 3 곱하기 정사각형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다. 자, 근데 우리는 정사각형 몇 개? 18개. 그럼 x가 뭐? x가 18일 때를 구하자는 얘기죠. 그럼 x에 18 넣게 되면 3을 곱하게 되면 3, 8, 24, 3, 24, 54. 54에다 1을 더하니까 그때 y값은 얼마? 5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실 이런 스타일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규칙을 찾는 거거든. 정사각형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근데 뭔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늘어날수록 뭔가 당연히 성량값이 추가가 되겠지. 근데 어떤 패턴으로 추가되는가? 2개일 때는 원래 1개 있던 거 기준으로 이게 뒤에 3개 더 붙고, 3개일 때는 역시 2개일 때를 기준으로 역시 3개 더 붙고, 이런 식으로 3개씩 늘어난다는 그 규칙을 발견해라. 라는 문제거든요. 발견한다면 이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사각형 개수보다 1개 적은 만큼 3이 더해지는구나. 그래서 정사각형이 2개일 때는 3이 한 번, 정사각형이 3개일 때는 3이 2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못 풀었다고, 내가 문제 수학 못 푼다. 이런 게 아니고, 경험이 좀 부족한 거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31번. 여러 가지 일차함수의 활용이고요. 문제는 970번입니다. 자, 기온이 0도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m, 1초당 331m 가는 속력이고요.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초속 6m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자, 이때 소리 속력이 초속 346m일 때 기온을 구해라.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주어진 힌트를 봤을 때 소리의 속력을 y,
기온을 x로 잡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식을 만들 때. 알겠죠? 자, 왜냐면 일단 소리 속력은 y는 원래 0도일 때 제 기준이 되는 속력이 얼마입니까? 331이고요. 그 다음에 1도, 얘는 힌트가 되게 좋죠. 1도, 1 기준으로 힌트 좋습니다. 1도일 때 0.6m씩 높아진다. 그러면 x도일 때는 이 0.6에다가 x만큼 곱하면 되는 거죠. 이미 1도 기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만큼 더해지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식 만드는 게 되게 쉽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초속 얼마일 때? 346. 즉, 이 y가 346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넘겨주면 346에서 331을 빼게 되면 왼쪽엔 15가 될 거고요. 오른쪽엔 0.6x. 자, 양변을 뭐로, 일단 0.6이면 뭐 바꾸자. 10분의 6. 10분의 6은 약분하면 5분의 3.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니까 양변에 뭘 곱하면? 양변에 3분의 5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돼서 x가 혼자 남고 x는 얼마다? 이걸 계산한 거다. 이것도 역시 약분하면 5, 25. 그래서 25분 후에 소리의 속력이 34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25분이 아니라 25도일 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32번 도형에서 일차함수 활용입니다. 문제는 974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ABCD에서 점 P, 여기 점 P가 있죠. 점 P는 점 A를 출발하여 AD 위를 몇 초? 3cm 속력으로 점 D까지 움직이겠다. 즉 P가 이 D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때 X초에 삼각형 ABP의 넓이를 Y 제곱센티미터로 할 때 Y가 먼저 이미 설정해놨고요.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135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은 점 P가 A를 출발하니 몇 초인가? 자, 그러면 이미 얘도 어떻게 보면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그 초를 X초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X초 후. X초 후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Y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이제 지금 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초당 얼마만큼? 초당 3만큼. 그럼 X초에는 얼마만큼 움직였을까요? 즉 3X만큼 움직였겠죠. 누구 길이가? 요 길이가 3X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직사각형.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 ABP 넓이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든가 아니면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든가 해서 구하면 되겠죠. 즉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P의 넓이는 자, 밑변을 뭐 15로 잡을까? 15? 그러면 15 곱하기 높이는 그러면 3x가 되는 거고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넓이가 얼마일 때? 135일 때. 물론 지금 이게 지금 y죠. 자, 즉 y가 135일 때 해당하는 x값. 이거 곱한 거. 자, 이거 곱해보면 15 곱하기 3은 45니까 2분의 45x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걸 만족할 때 x값이니까 양변에 뭘 곱하자? 양변에 45분의 2를 곱하자. 이렇게. 그러면 약분. 그래서 x가 혼자 남죠. 여기 이것도 약분되나? 3으로 되네요. 그러면 답은 6. 그래서 x는 6초 후.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3x 이 녀석의 길이죠. 3x. 근데 이 녀석의 길이가 누구는 넘길 수 없죠? 이 AD 전체 길이는 넘어갈 수 없죠. 딱 D에 도착하면 끝나야 되니까. 즉 이 3x 길이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20보다 각각은 작아야 된다는 거죠. 딱 20이 되는 순간 끝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양변에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는 3분의 20. 자, x는 무조건 3분의 20보다 작아야 돼. 이 상태에서 값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지금 나온 값을 보니까 6이야. 6은 3분의 20보다 작은 게 맞지? 그러니까 이건 쓸 수 있는 값이구나. 사실 이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완벽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3번. 그래프를 이용한 일차함수 활용이고요. 마지막 유형이죠. 문제는 983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온도가 0도일 때
부피가 18리터인 어떤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몇 도일 때? 35도일 때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 자, 문제를 보아. 이게 그래프를 보면 0도일 때, 온도가 0도일 때는 18이야. 그런데 온도가 몇 도가 되면? 100도가 되면 38리터라는 부피가 되는 물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온도가 몇 도일 때? 35도일 때. 35도면 하면 대략 이쯤? 35도일 때 해당하는 이 부피를 알고 싶은 거죠. 이 부피를. 자, 그러면 결국 저 직선의 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직선이 나타내는 식이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직선식 구하려면 직선은 당연히 뭡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때 a는 기울기, b는 y절편. 자, y절편이라는 거는 y축과 만나는 점. 이 직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y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라 볼 수 있죠? 어디? 18. 자, 그래서 b는 18이라는 걸 일단 알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 자,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울기는 이 직선이 지나는 두 점, 즉 이 점, 0,18이랑 그 다음 요 점, 100,38 지나는 두 점 알면 기울기는 구할 수 있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니까, 즉 x의 변화량 100 빼기 0 100 빼기 0분의 y 변화량은 38에서 얼마를 빼자? 18을 빼자. 그럼 이게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20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5분의 1. 자, 그래서 이 기울기는 얼마다? 기울기는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식을 적어보면 식은 몇 x? y는 5분의 1x 플러스 18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 그래프가 나타낸 직선의 식이. 자, 우리는 온도가 몇 도일 때? 35도일 때. 자, 여기서 말하는 온도가 35라는 건 x35는 누구 값? x값이죠. x값. x가 35일 때 해당하는 부피가 y인데, 자, 그러면 x에다 뭘 넣게 되면, x가 35를 넣게 되면 나오는 y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피다. 자, 근데 35 앞에는 5분의 1이 있고요. 곱해져 있고요. 뒤에는 18이 더해져 있죠? 5분의 1과 35 약분하면 얼마가 되고? 7. 7 더하기 18은 얼마? 25. 끝났네요. 그 부피는 25리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쉽죠? 저 직선식을 직선이 어떤 식인지 알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랑 y절편을 알면 된다. 그래서 이 기울기랑 y절편은 저 직선의 모양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제가 y축과 만난지 어딘지,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뭐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